2026년 시작부터 한국 경제에 정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. 바로 수출 실적에서 말이죠. 1월 한 달 성과가 정말 기록적이었거든요.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엄청난 숫자들 뒤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. 자, 87억 달러. 이 숫자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. 쉽게 말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 팔아서 번 돈이 우리가 사온 것보다 이만큼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. 덕분에 말이죠. 무려 12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낸 거고 역대 1월 기록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? 그럼 이 엄청난 흑자는 다 어디서 온 걸까요? 네, 바로 이 숫자 659억 달러에서 시작됩니다. 이게 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한 총 금액인데요. 역대 1월 중에 600억 달러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.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. 네, 말 그대로 기록적인 시작이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? 작년 내내 꾸준히 올라가던 수출 증가율이 2026년 1월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수직으로 솟구쳐버렸습니다.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33.9%가 뛴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이 무서운 속도, 이 가속도가 이번 신기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니 도대체 뭐가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걸까요? 그 심장부에는 바로 AI와 기술,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었던 겁니다. 이번 성과의 주역, 말할 것도 없이 반도체였습니다. 증가율 좀 보세요. 102.7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보다 2배 넘게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. 금액으로 따지면 2,005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이 반도체 혼자서 다 해낸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아니 근데 어떻게 반도체 수출액이 이렇게까지 뛸 수가 있었을까요? 정답은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AI 인프라 만든다고 난리잖아요. 그러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예요. AI 모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 번에 싹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DDR4 8기가비트 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려 752%나 폭등했어요. 752%요. 결국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 오른 가격이 고스란히 수출액을 끌어올린 거죠. 네, 결국 모든 길은 AI로 통하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만든다고 난리죠. 그래서 메모리 칩 수요가 폭발했고요. 그러니까 가격이 막 뛰었죠.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지금의 역사적인 반도체 호황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근데 이게 반도체 혼자만의 잔치는 아니었어요. AI 인프라를 만들려면 당연히 SSD 같은 컴퓨터 부품도 필요하겠죠? 그래서 컴퓨터 쪽 수출도 89% 넘게 늘었고요. 거기다가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무선통신기기, 디스플레이까지, 그러니까 IT 분야 전체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한 그림이에요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장이 단순히 반도체 원맨쇼는 아니었습니다. 그럼 다른 분야들은 어땠을까요? 반도체 말고 또 어떤 성장 동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15개 중에 13개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3개가 성장했다는 뜻이에요. 이건 그냥 한두 개 품목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이 아주 건강하게 넓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. 전체 자동차 수출이 한 21.7% 늘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장을 이끈 건 바로 친환경 차들이었어요. 특히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64.7%나 급증했는데요.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다 잔치집 분위기였던 건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, 자동차, 또 화장품 같은 건 정말 잘 나갔지만 반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서 힘든 석유화학이나 선박 같은 분야는 조금 주춤하면서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많이 만든 물건들 다 어디로 팔려 나갔을까요?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꿔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줬는지 그 새로운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님, 바로 중국과 미국이죠. 이 두 시장에서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습니다. 1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,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둘 다 역대 1월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운 거예요.
중국 쪽으로는 46.7%, 미국 쪽으로는 29.5%.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.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시장이 성장한 방식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.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기계 같은 여러 품목들이 골고루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이끌었고요. 반면에 미국은 좀 달랐어요. 자동차나 기계에 대한 관세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좀 힘들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무려 169%나 폭증하면서 이 모든 거 상쇄하고 전체 성장을 혼자서 끌고 간 거죠. 자, 이렇게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뒀는데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을까요?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.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.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엔진은 말 그대로 모든 실린더를 터트리면서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이라는 새로운 벽을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.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강력한 엔진이 앞으로도 명확한 길을 찾아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아마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